그럼 이제 이 시험 가지고 어떻게 활용 가이드를 우리가 세워야 될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3 친구들하고 재수생들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지 거의 딱 한 달쯤밖에 안 됐는데 요번 6월 모의평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뒤에까지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그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럼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도 잘 하면서 수능도 밸런스에 맞춰서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수 친구들은 난 내신은 잘 만들어 놨는데 수능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와. 특히 어떤 특정 과목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정시까지 가는 건 나한테 무리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그럼 나는 정시로 갈 때는 어디쯤이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포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실력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를 겨우 갈 실력인데 실제로 나는 5개월 공부를 더 하면 나는 목표 연세대 꼭 갈 수 있어. 에이, 한양대쯤은 정시로 그냥 가겠지. 라고 이렇게 과포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그런가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여러분께서 꼼꼼히 해보셔야 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요번엔 실수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게 언제예요? 9월 4일 모의평가요. 딱 3개월 뒤에 또 시험을 보내요. 그때 만약에 결과가 지금 6월처럼 안 나오면 지방 국립대밖에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연대나 한양대는 정시로는 올해는 못 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위치 확인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요번 시험 한 번 못 봤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 현재 위치는 여기야. 9월 달에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실제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서 정시까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실제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약 2달에 가까운 시간을 수능에 완전히 올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기말고사가 끝나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내신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중앙대 이하의 대학교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 대부분은 재수생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과전형은 한양대는 고3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딱 봤더니 재수생도 쓸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성균관대는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성균관대는 고3만 쓸 수 있네? 그럼 여기는 실제로 순수하게 10,000명밖에 안 늘어난 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구나. 여기에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어났고 여기에 실제로 의대 교과 전형이 약 600명 가까이가 늘어나 있으니 성대 입시 결과 내려가겠는데? 고대 입시 결과 내려가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내려갈지는 우리가 몰라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작년 결과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입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올려놨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그런 데를 들어가 보면 작년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나와 있으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7월 5일쯤에 그리고 한 열흘쯤이 지나면 7월 15일쯤에 여러분들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모두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을까? 종합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어느 대학까지 쓸 수 있을까? 아, 이 두 개 전형보다는 결과치가 내가 실제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논술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언제요?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이 6월 말이거든요. 6월 말에 성적표 받고 그리고 7월 초에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이것까지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더 빨리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채점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가채점이긴 하지만 이거 갖고 위치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여태까지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만들어 놓은 게 2.5등급이야.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쭉 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내신 2.5등급하고 비슷했던 선배들은 대학교를 어디 갔나 봤더니 경희대를 갔어. 우와, 나는 학생부 종합적으로는 전형으로는 네오르네상스에 해당되는 경희대구나. 교과 전형으로 입시 결과를 쭉 봤더니 잘하면 성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무언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딱 보고 오늘 채점을 다 했더니 우와, 국어가 1등급이에요. 수학도 1등급이네요. 탐구도 한 과목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딱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고대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교 열의에 있는 하나의 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여태까지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고정값이 경이되거나 잘하면 성대인데 수능으로 6월에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고려대래. 남아있는 기간 5개월이 남아있는데 친구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겠죠. 와, 내가 이 고3 올라와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나?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1등급 수준이야.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초 체력을 되게 잘 쌓아놨구나. 여기에 이제 몰입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여름방학부터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고 틀린 개수가 국어는 3개를 틀렸고 수학은 4개를 틀렸는데 이걸 내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정시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취약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학을 조금만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겨울 여름방학 동안에는 과학이나 사회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무언가 이런 단기적, 중기적 학습 계획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만약에 이제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학교 수목금 갔다가 토요일쯤 여가 생활이 있으면 여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쭉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11월 14일에는 어디쯤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어디쯤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왼쪽이 인문계고요. 오른쪽이 자연계요. 아, 자연계 쪽이 점수가 높구나. 저쪽 인문계 쪽보다. 왜일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작년까지 이 자연계 쪽은 미적분을 시험 보고 아이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다인 거고 인문계 쪽에는 작년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보고 시험 본 친구들이 꽤 많은 인원을 차지하다 보니 당연히 문과 쪽의 점수가 조금 낮아요. 근데 어찌됐건 세 개 대학교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맨 아래 경희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경희대학교는 86부터 92다. 제일 인기 있는 학과,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나 화공생명이나 이런 학과 쪽이 이쯤 되는 성적이었을 거고 하위권 학과 뭐 환경공학과라든지 유기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학과가 이제 하위권 학과에 속할 거예요. 그럼 요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2등급 커트라인쯤 다시 100분이 89쯤 맞으면 경희대 중간쯤 학과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나의 정시 가능 대학교는 경희대학교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성적을 11월 14일 날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문과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문과 쪽도 이렇게 낮죠. 근데 문과 쪽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경희대학교 문과 계열의 학과는 대부분 다 서울에 있어요. 자연계는 수원에 대부분 학과가 있지만 문과 쪽은 서울에 있다. 그럼 저 84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수원 캠퍼스에 일부 학과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제학부라든지 스페인어과라든지 러시아, 중어, 중문 이런 학과들이 조금 낮아서 보통 서울에 있는 학과가 91.17부터 89 사이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문과 쪽도 2등급 커트라인쯤 맞으면 경희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월 모의평가 채점 서비스를 쭉 활용하다 보니까 난 국어 이 부분을 조금 더 남은 5개월 동안 채우고 수학 이 문제 중에서 한두 개를 더 맞추고 지금 아직 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채우면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고려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고려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까지가 3개월이 남아있으니 수능까지 5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럼 딱 마라톤의 반환점에 해당되는 게 9월 모의평가인 거죠. 그럼 그때까지 내가 요 사이 89에서 96 사이는 93 정도가 되니까 93 정도까지의 목표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9월 4일까지. 그럼 진짜 고려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수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번 쭉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일단 오늘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원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7월 말 8월 달이 되면 수시 설명회를 굉장히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시에 포커싱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다 순서도대로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 없고, 수시 모집은 정시보다 높은 학교를 쓰는 게 수시야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에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어, 정시 모집에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어, 수시에는 A대학교고 정시에는 B대학이야. A대학이 더 좋은 대학교라고 보이면 나는 수시형 인재인 거예요. 수시로 가는 게 더 좋은 대학교인 거니까 나는 A대학보다 B대학 모의평가 결과로 본 점수가 더 높아. 그럼 나는 정시형 인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답률이나 이런 건 작년에 이랬다는 거고, 올해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점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나면 1번 문항은 정답률이 몇 번이고요, 15번 문항은 정답률이 몇 프로고요, 이렇게 쭉 저희가 서비스를 다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은 독서 지문의 뒤에 있는 13, 14, 15, 16, 17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이 꽤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정답률이 얼마나 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답률이 낮아요. 그러면 나도 어려웠고 남들도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문항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공부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이걸 채우는 건 수능 목전에 해도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정답률이 낮지 않은데, 다시 그러면 정답률이 높은데 내가 틀렸어.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와,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맞춰 나가야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 여름방학을 목전에 둔 친구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문항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채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쭉 나열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에 그냥 뿅 하고 나는 연대 가는 목표 점수를 받을 거야. 모두 다 1등급을 반드시 받을 거야.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반드시 모든 전과목 1등급 반드시 해낸다. 이렇게 딱 써놓고 뭐 머리띠에도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6월 4일 모의평가를 봤으니 우리가 단계적으로 11월 14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문항들을 어떤 순서대로 내가 맞춰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잘 해야 되는 거죠. 잘한다라는 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시험 문제 안 나오네?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잘 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걸 잘 들어서 출제 경향이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나한테 체화시켜야죠. 그렇다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단계적으로 남아있는 160일 정도를 하나하나 시간에 맞춰서 내 것으로 체득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어찌됐건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 위에 입결을 참고하기 어려운 대입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냐라고 질문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를 어디까지 맞춰 있어요? 최대치까지 올리는 작업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정말 잘 받아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수시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제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